부분들은 2만 명 정도씩 늘려요, 정부마다. 그런데 17만 8천 명을 늘어내는 거, 그 돈이 330조입니다. 자기가 민노총에다가 정년 일자리를 갖다 바치면서 대한민국의 예산 330조를 써버린 거예요. 웃기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쁜 정권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막는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정책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쓰는데 대한민국만 정반대의 정책을 쓴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수도권하고, 여기도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터져가지고 집값 문제 때문에 집 살 수 있는 자유를 문재인이 뺏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집값을 배로 올렸잖아요. 여기에 서민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집 한 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꺾어버렸어요. 문재인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놓고는 집값 올린 거에 대한 이익을, 여기는 10억 가던 걸 20억 가면은 그 10억을 불로소득으로 봐요. 사회주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가 잘못해놓고 집값을 올려놓고 집값 오른 만큼을 불로소득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집도 팔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은행 대출을 막으니까 자기 돈 다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제약은, 문재인 정권의 정말 제약은 첫 번째, 청년들의 계층 상승에 대한 사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두 번째,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로남불.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뭐 부동산 문제나 공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문재인이 손대는 것마다 나라가 다 망하는 거야. 청년 일자리도 반토막, 부동산 값은 배로 올리고 집 살 수 있는 권리를 뺏어버리고. 또 하나는 가치 문제죠. 가치. 문재인이 운동권들하고 손잡고 원전, 탈원전 없애서 50조 날렸습니다. 50조. 그게 모두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전부 전기값 인상으로 1.5배 내지 2배 올라갑니다. 다음 정부요. 이재명이 들어오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들어오든 뭐 조원진이가 들어오는 게 제일 낫죠. 가장 기업적이니까. 그러면 다 전기요금 1.5배 내지 2배 오릅니다. 여러분한테 직격탄을 맞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뭔데? 아니 멀쩡한 원전해가지고 50조 날리고 결과적으로 1년에 10조를 벌어야 되는데 50조 날려가지고 5년까지 하면은 100조를 날린 거예요. 그래놓고 모든 부담은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국가의 손에 국민들의 부담을 주니까 열흘 전에 임기 4개월 남겨놓고 반탈원전 정책을 씁니다.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것이 국정농단이에요. 멀쩡한 원전 산업을 탈원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원전은 3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가 가지지 못한 원전 기술. 두 번째, 건설 기술. 세 번째가 운영 기술. 이 3가지의 전 세계 1등인 원전, 미래의 거리를 막는 바람에요. 원전 기술자, 세 부문의 원전 기술자 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원전학과 다 무너뜨리고 교수들이 없어요. 두산중공업이 원전 산업의 부품 산업 1등 기업인데 거기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수천 개의 부품업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원전을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전기요금 올리고 그렇고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원전요? 이거 무조건 국정농단으로 조사받게 돼 있어요. 뭐 이재명이 되면 안 하겠지. 윤석열이,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 키워준 윤석열이 안 하겠죠. 조원진이가 대통령 되면 원전 산업을 망가뜨리고 50조 손해
원전 부품 산업을 다 망가뜨린 문재인은 국정농단으로 감옥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멀쩡한 원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원전을 살려고 난리인데 자기 나라 원전을 무너뜨려 놓고 터키나 외국 가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 묻잖아요. 당신 나라 원전을 중단시켜 놓고 왜 원전 팔러 다니냐? 안 그래도 원전 팔려고 프랑스, 중국 난리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원전이 제일 싸다. 왜 싼 줄 아세요? 공사 기간을 다른 데보다 3분의 1을 줄일 수 있어요. 3년이 걸리면은 2년 만에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엄청난 세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원전 사고 한 번도 안 났다는 게 엄청난 자랑인데 그것을 이상한 영화 보고 눈물 찔찔 짜면서 멀쩡한 원전을 탈원전 정책으로 막아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원전 산업 복귀하려면요 10년 걸립니다. 기술자들 왜 외국 가니까 대접 잘해주거든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좌파 정권 들어오면 또 탈원전 해가지고 자기들 일자리 다 뺏어가는데 이런 정책을 쓰는 나쁜 정권이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좌우가 언론이 좌우로 딱 갈려놓잖아요. 윤석열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줄 확률 100억 분의 1 아십니까? 왜 거짓말들 하냐고. 우연히 사줬다고요? 우연히 사줬으면 그 확률이 10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수사하다가 그 수사 대상자가 3명이 자살하는 확률 100억 분의 1입니다. 둘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도둑놈이 대통령 되는 나라를 만듭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도둑놈들보다는 착한 사람이 많았어요. 불의의 세력보다는 정의의 세력이 많았고 거짓 세력들보다는 진실의 세력이 많아서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도둑놈들 부정부패하던 의혹이 있고 마누라하고 선거운동도 같이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각자 투표하러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7세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탈당할 때 새누리당 탈당할 때 제가 당 서열 3위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조원진 수석 최고위원 다 투표로. 대구에서는 제 지역구에 상대가 없었어요. 재선 때 제가 전국 1등 했습니다. 시골에 이천우 지금 경북도시사 김천에서 전국 1위 그 다음에 이낙연 전국 2위 제가 광역시에서 전국 1등 했어요. 제가 3위. 제 지역구에 상대할 사람이 없던데도 제가 직권 버리고 왜 나온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법과 법의 과정과 절차 다 무시된 겁니다. 윤석열이 때렸는 묵시적 청탁이 뭡니까 도대체? 저도 청와대 관저가 잠자는 데가 아니에요. 관저에 사무실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2번, 3번 뵀는데 거기에서 안종범 수석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다른 얘기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교 문제를 가지고 눈으로 말했다 하는 게 묵시적 청탁입니다. 안종범이 감옥에서 나와서 뭐라고 자서전 선정하세요? 불어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짜고 했다고. 안종범이 짜고 안 했는데 어떻게 짜고 했냐고. 여기 결국은 수첩 갖다 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안종범이 뭐 저하고 친구지만 연기가 없어요. 그 맨날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던 사람인데 뭐 그거 대구 출신이야. 근데 내가 안종범 바보로 한다.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검찰에서
윤석열의 검찰에서 너 조카 취업한 것까지 다 뒤져가 죽이겠다는 거야. 그게 안종범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감옥 나와서 쓴 자서전. 이게 말합니까? 집어넣으려고 작정을 했죠. 마녀사냥하는 걸로. 이제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권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유시민이라는 자가 신케인저 이론이라고 대한민국에 가장 맞는 경제정책이 신케인저 이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우리는 쓰고 있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신케인저 이론은요,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한 정책으로 채택 안 된 거예요. 이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확실하게 돼 있는 이 나라에서 갖고 와서 제일 이 나라에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분배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갖다 붙여가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 놨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방역 잘한 거, 잘못한 거 하고 이 신케인저 이론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대한민국 경제를 10년간 발목을 잡을 겁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 정권 잡으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560조 국가부채, 김대중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560조 국가부채가 박근혜 정부에 5개 정부가 그 국가 돈 쓸 줄 몰라서 안 쓴 줄 아십니까? 문재인이 들어가 보니까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돈 내놔라는 거야. 선거 때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얼마 썼습니까? 500조 썼습니다. 500조. 5개 정권이 썼는 국가부채만큼을 문재인이가 빼갔었어요. 그거는요, 문재인이 돈도 아니고 지금 있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국간이에요. 국간. 돈을 쓸 줄 몰라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의 국간의 문을 열면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요. 청년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까지 1.5명 책임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년 한 사람이 3명을 책임져야 되는 불행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개혁하라는 국민 연금 개혁 안 하고, 의료보험 개혁 안 하고, 백신 K방역 잘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라. 전 세계가 뭐 가는 줄 알아요? 백신 하나도 못 만들고 치료제 하나도 못 만든 나라가 K방역 자랑하고 돌아다닌다고. 150만 명을 하루에 백신을 맞출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시스템, 의료진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사람 출입금지 시키라고 그만큼 제가 떠들어도 말 안 들어요. 제가요,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일본어도 해요. 중국에 우한에 코로나 터졌을 때 홍콩에 대만은요, 같은 중국 민족인데도 출입을 비행기 항만 다 막았습니다. 대만 홍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건방진 것들이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중국에 항만 비행기 다 열어놓고 중국 사람 입국을 장려했어요. 대구에 600명의 우한의 중학생들이 대구를 왔습니다. 수학여행. 거기서 터진 겁니다. 신천지에 갖다 붙여가 마녀사냥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로남불 거짓 정권이 좌파 정권이에요.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586 주사파 NL 세력들이 정권을 쥐고 흔들다가 동부연합 NL보다도 더 강성인 동부연합의 운동권 세력들이 권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교대하는 겁니다. 교대. 주사파의 정권에서 동부연합의 정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남에서 대장동 문제 때문에 도둑질 했다고 의혹받고 있죠. 경기도 와가지고
여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와가지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지 마음대로 쓰고 다녀요. 여기에 공무원들 계신데 법인카드 지 마음대로 쓰면 감옥 가잖아요. 감옥. 이 사람은 법인카드를 지카드식으로 써요. 집에 초밥 32분 시키고 기가 막힙니다. 성남에 도둑질한 게 경기도에 도둑질하고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국가를 도둑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시킵니까? 파독 뭐 형수한테 요구한 거야. 제가 국정감사를 이재명 지사 2번 했잖아요. 제가 국정감사에 뭐 간 줄 알아요? 당신은 어떻게 수많은 카메라가 있고 기자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조폭 영화에 나오는 시장하고 그렇게 똑같냐? 그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그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 그게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시잖아요. 그 영화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1등 국민, 1등 나라. 대한민국의 청년은 1등 청년인데 정의로운 나라예요. 자부심 있는 나라예요. 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때문에, 왜 국민의힘의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워싱턴 포스트지나 영국 신문에 왜 이 썩어 빠진 것들 때문에 왜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돼요? 선진국에서 만약에 이런 오역이 있으면요 공천 자체를 못할 분들은 선거를 못 치릅니다. 기자들이 모든 거기도 진보 보수 언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데 대해서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다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게 양분화 딱 시켜놨어요. 좌파 언론은 민노총 중심으로 이재명이 당선돼야지 자기들이 해먹을 게 많고, 우파 조중동은 윤석열이가 당선돼야지 조중동 사주공화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어요? 언론이 독립적으로 자유로워야 되지. 다 자기들의 이득을 때문에 갈라서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도둑놈, 부정부패, 그런 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이면 찍어줘야 되고 국민의힘이면 찍어줘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였던 거 모양이죠. 문재인 때문에 전 세계에 왕따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국격, 품격 다 떨어졌는 것 때문에도 화가 나는데, 왜 이재명 때문에, 왜 윤석열 때문에 국민이 전 세계로부터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외국 같으면요 벌써 후보 사퇴해요. 이게 양쪽이 딱 갈라져서 언론도 갈라지고 지역적으로도 갈라지고, 전라도는 이재명, 경상도는 윤석열, 이런 나라가 만국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뽑아야죠. 제가 조은진 제가요 5년간 문재인 정부하고 싸웠어요. 제가 하면은 우리를 보고 태극기 부대라 그래요. 이 썩어 빠진 것들이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애국 세력들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는 걸, 정년 일자를 뺏어 민노총이 주는 걸 우리가 직접 보고 권력을 운동권 세력들끼리 나눠먹고 저끼리 돈까지 이권까지 챙겼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정치가 뭔지 압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돈을 탐하는 것, 돈을 가진 자가 권력 가진 자하고 결탁을 해서 부정부패해서 돈 버는 것. 그래서 선진국들은 검권 정치를 막기 위해서 언론이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같이 언론이 좌우로 갈라져서 도둑놈도 좋다, 사기꾼도 좋다, 부정부패하는 놈도 좋다, 좌면 좌로 우면 우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못 됩니다.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언론 방송이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양분화 내칠 때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잘못 공천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이 잘못 공천했다.
이제 국민들이 채찍을 떨고 쓰레기 정치가 아니고 부정부패 정치가 아니라 깨끗한 정치 하겠다, 깨끗한 정치 해야 된다, 국민들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386 운동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국민의힘의 윤석열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의로운 국민들께서 채찍을 드셔야 돼요. 부정부패하는 놈들 안 된다. 권력 가지고 돈을 탐하는 놈들 안 된다. 돈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하는 놈들 안 된다. 청년 일자리를 민노총에 바친 자들 안 된다. 나의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간 놈들 안 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의 의지까지 꺾어버리고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사회주의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너희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깨끗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그러한 후보를 찍어야 되겠는데, 앞만 돌아봐도 기호 11번 좋은 집 말고는 없더라.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한 거 아세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대 나오는 날 딱 저희 당에 홈피에 한 줄 올려, 한 줄. 고생해서 오시던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하고 화환으로 산성을 잃었으면 좋겠다. 몇 개 들어온지 아세요? 3,000개 들어왔어요. 3,000개 화환이. 제가 오늘이라도 내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타도, 문재인 퇴진, 썩은 정치 몰아내는 집회를 선언합니다. 몇 명 오는지 아세요? 3만 명 모입니다. 3만 명. 그만큼 대한민국은 썩은 정치, 부패 정치, 도둑놈들 돈 지고 권력 지고 같이 지려는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뭐라 한 줄 알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합니까? 예? 다른 나라에 이렇게 했으면요, 해외 토픽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국민을 향해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은 자유를 모른다는 그런 망언을 하면은 그날부로 후보 사퇴예요, 사퇴. 맞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맞아 뛰지. 허준 선생님 말대로 맞아 뒤집니다. 맞아 뒤져. 그런데 여기에 좌우로 딱 깔았으니까 맞아 뒤질 망언을 해도 살아남아요. 도둑질을 해도 살아남고, 권력을 쥐고 부패한 사람들하고 해도 살아남고, 저 아버지 집을 김만배라 누나가 사줘도 살아남고, 대장동 사건에 설계한 놈도 살아남고, 3억 5천 넣어가지고 5천억을 가져가는 놈도 살아남고, 이게 대한민국의 거짓이 진실을 누르고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대한민국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죽일 사람을 뽑을 거냐? 대한민국에 선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진실된 나라, 국민이 자유롭게 돈을 가지지 못해도 권력을 가지지 못해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택할 거냐?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20년 뽑아내야 됩니다. 그 적폐를 뽑지 않고 윤석열이 되면은 7개월 안에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듭니다. 촛불에 속은 국민이 또 이재명하고 윤석열에 속으실랍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한 번은 깨끗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세워서 화갑하고 될 거 아닙니까? 이 부정부패 정치,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나라, 저 조원진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한 게 노동개혁 제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한 공무원연금은 제가 했어요. 국민연금 개혁도 하고
어려운 계획돼서 미래 세대에 폭탄 돌리는 그런 짓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말이 맞으시면은 박수를 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교수님 박수 치려고 그래요. 저 박수 치는 찐머리 저분이 윤석열하고 서울대 동기세요. 우리나라에 대단히 유명한 법학과 학자시고 인제대학 지금 현재 법학과 교수신데 아무튼 살아있는 양심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인들이 굴종하고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진실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 택시 사장님들 제 얘기 맞으면 오늘부터 기사들한테 좋은 지역 연설 내려봤는데 구구절절히 오를 얘기더라. 내 새끼들 내 손자들 위해서라도 좋은 지 찍어야 되겠다. 전라도고 경상도고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 망하게 문재인이 못하고는 적폐 청산만 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조은진이가 들어가면요 눈치 안 봅니다.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개혁입니다. 문재인이 없는 나라, 민노총이 없는 나라, 정교조가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청년에게 일자리의 권리를 주고 일반 서민과 중산층의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